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2장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1장은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출제 분포를 봤더니요. 많이 나올 땐 3문제까지 나왔고요. 요 바로 전 22회 때 3문제까지도 할당이 되었네요. 안 나온 해도 있지만 여기는 되게 좀 불규칙하지만 작정을 하면 3문제까지도 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 문제 수는 1.6인데요. 그냥 2문제는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많이 될 땐 3문제까지 출제되므로 꼼꼼히 봐라. 실제 여기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되게 조금 꼼꼼한 공부를 요구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초점은 무엇인지, 어떤 원칙을 갖는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성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의외로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정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학생들이 조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조금 의식적으로 공부를 할 때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에 관한 건 어떤 것들이 있지? 지역사회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지역사회 복지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제시하는 원칙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해.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러지 마시고 이것들을 제대로 조금 잘 묶어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전에 22회 때 바로 챕터 2에서 문제가 3문제까지도 할당이 됐는데 볼게요.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게 설명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1950년대에 영국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시설 수용보호에 대한 문제제기로 등장을 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인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랬어요. 일단 1950년대 영국 나왔고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시설 수용 보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거대 수용시설의 문제에 의식주를 다하는 거대 수용 생활시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 어떤 거의 변화로 거대 저기 분리된 어느 곳에 거대 큰 수용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와서 거대 수용시설에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살고 그렇게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바로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하다. 커뮤니티 케어망을 제대로 만들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지역사회 보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용어 정리할 때 커뮤니티 케어는 되게 영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 수용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대 수용 생활시설에서 나와서 어때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으로서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준의 커뮤니티 케어, 보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 반대 때는 수용시설 보호, 지역사회 보호, 이 대비적인 단어를 아는 것이 여기서 연상이 돼야 되죠. 거대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니까 이 대비적으로 이제 거대 수용시설의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로 와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개인이 존중되는 그게 바로 뭐죠? 지역사회에서의 삶, 커뮤니티 케어, 이 대비적인 단어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아주 이제 더 확실히 도장을 좀 찍어주는 말을 하는데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인 정상화, 이 정상화가 바로 뭐죠? 노멀라이제이션, 바로 커뮤니티에 와서 지역사회에서 거대 수용시설이 아니라 분리돼서 외딴섬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자. 제가 노멀라이제이션의 속뜻이 뭐라 그랬죠? 최소 제한의 삶. 최소 제한의 삶.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누리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커뮤니티에 와서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와서 바로 최소 제한의 삶.
제한이 최소화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래서 정상화 같은 거에서 최소 제한의 삶이라는 걸 아주 중요시하고요. 이 개념은 뭐 덴마크에서 중요하게 뭐 뱅크 미켈슨 행정관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 정상화의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화의 개념 꼭 아셔야 돼요. 최소 제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편의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장애인 엘리베이터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시민으로서 누리는 삶을 뭐 어떤 사람은 안 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상화다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79%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바로 그 지역사회 보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상화도 그렇고 우리가 바로 지역사회 복지에서 추구하는 이념과 관련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에 지금 얘기하는 정상화뿐만 아니라 뭐 탈시설화, 거대 수용시설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뭐 꼭 시설, 생활시설이 필요하다면 소규모화되는 것, 이런 식의 또 재가복지를 강조하고 하는 탈시설화, 정상화, 그다음에 사회통합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바로 지역사회복지 이념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문맥을 보시다 보면 분명히 단서를 줘요. 시설 수용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했으면 시설 수용 보호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겠구나.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가 연상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화 개념에서 탈시설화 또 정상화 이런 개념이 지역복지에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념적으로. 그런 거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정리했고요. 요번에는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전 22회 때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사회복지사는 이제 가로가 뭔가 볼게요. 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 그다음에 관습 등이 참여자보다 상위에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사회복지사가 나는 시민, 뭐 참여자보다 나는 더 상위에 있는 나는 전문가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뭇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이거는 뭐냐? 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상호학습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5%인데요.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호학습의 개념.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끄는 거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바로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갖고 우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좋은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상호학습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뭘 가르치는 교육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나는 어때요? 파트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가의 자세 중에 아주 중요한 게요. 바로 나는 전문가야. 내가 다 아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엄청 많죠.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상위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상호학습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자. 예, 그래서 우리 이 지역사회가 지금은 이렇게 되게 낙후됐는데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걸 갖게 됐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어떤 방법들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파트너가 되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상호학습이란 용어 이 기회에 꽉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나온 김에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외에도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거나 그다음에 사회정의와 균등한 배분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또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그냥 뭐 우리는 이래서 가난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구조의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비판 의식도 가질 수 있게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걸 골라라 그건데요. 좀 볼게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더니 요 바로 전 문제 2번은 사실은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지역사회복지론 1, 2장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딱히 어렵진 않은데 그 말이 그 말 같다. 다 그냥 그 얘기가 그냥 그 얘기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끄집어내야 돼요. 아,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였고 이번에는 원칙에 대한 거구나.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 골라볼게요. 기억. 지역사회 욕구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맞죠.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욕구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한 번 정한 건 반드시가 아니라 어때요? 욕구 변화 그리고 유연성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거 맞았고요. 왜냐하면 욕구라는 것 자체가 가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개인 목표 설정과 평가. 그럼요. 여러분들이 21세기 사회복지에서 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소비자 주권, 지역 주민 중심, 뭐 주민 주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주민 참여, 주민 주체, 소비자 주권 이런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주민 중심으로 개인 목표와 설정 이거는 그냥 멋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목표 설정을 해야 동기가 올라오고 실제 참여를 하고 변화에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 특성의 일반화 아이고 이건 아니죠.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비에스텍의 실천론에서 관계론에 개의 통수 비자비가 있듯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도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사회 자체의 고유성을 인정해주는 지역사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러한 무슨 거가 있어야 된다?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래서 틀렸어요. 모든 지역사회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자, 이 지역사회는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현재 이런 어떤 욕구가 있고 이 지역사회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런 욕구가 있고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왜 그 실천론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하듯이 커뮤니티를 접근 대상으로 삼을 때도 개별화해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바로 개별화라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도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건 디귿이고요. 리을,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 강조. 이것도 맞아요. 지역사회복지의 원칙에는 개별화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도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론에서 실천론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론에서 개의 통수 비자비에 개별화도 있고 자기결정이 있었는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일할 때도 개별화의 원칙이 있고 자기결정, 지역사회의 자기결정을 강조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외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일할 때도요. 비에스텍의 개의 통수 비자비에 수용이 있었듯이 커뮤니티에도 수용이 들어갑니다. 이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역사회복지론의 중요한 원칙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또 하나 추가한다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죠. 바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디귿을 빼놓고 기역,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7%.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에는 우리가 이제 뭐 맥닐이나 그다음에 뭐 존슨과 디마치 뭐 이런 학자들의 연구들이 이제 조금 모아서 조금 본다면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거나 뭐 민주적 태도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별화해라,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지역사회 자기결정 존중해라, 지역사회 수용 이거 원칙으로 들어간다, 다양성 존중해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대상일 때에도 해당하는 원칙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지역사회 개별화와 관련된 건 문제지문에서 되게 자주 인용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잡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역의 특성, 고유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이번에는 이념입니다. 자, 원칙, 가치, 이번엔 이념에 대한 건데요.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이거는 뭘까? 정상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탈시설화. 이거 대표적인 이념이지요. 예, 근데 이거는 뭘까? 읽어볼게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순기능이 있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 결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렴 과정을 통한대요. 그다음에 개인을 존중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대요. 이 중에 뭘까요? 바로 주민 참여죠. 예, 바로 의견 수렴 같은 걸 한다라는 건 뭐예요? 독단적인 결정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죠?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거고 그 독단적 결정을 하지 않고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라는 거고 주민 개개인의 어떤 그 권리, 자기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순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citizen participation, 시민 참여, 주민 참여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정답은 89%이고요. 나온 김에 나머지 개념들도 너무나 중요한 지역사회복지 추구 이념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가겠어요. 정상화, 예,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기원은 1950년대 덴마크에 서 있었던 아까 덴마크의 그 지적장애인, 정신지체인, 그때는 정신지체인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지체라는 mental retard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이 용어 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별개의 곳에 분리되어서 생활시설에 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뱅크 미켈슨이라는 행정관이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무려 10년 전 가까이 이 지적장애인 관련법이 그때는 정신지체인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이 통과하도록 하는 아주 장기간의 지난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구라도 시민으로서 커뮤니티에서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정상화의 이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는 현대 지역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이고요. 한 기관의 몇 가지의 서비스로는 그걸 다 충족할 수 없다면 서로 공식, 비공식 자원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서로 상생합니다. 네트워크도 아주 중요한 현대 지역복지의 이념이고요. 그 다음에 탈시설화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탈시설화는 거대 분리된 수용시설이 아니라 이제 에서가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통합되어서 시민으로 사는 것.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탈시설화 이념에서는 생활시설 없애자가 아니라 소규모화하자 이런 의미고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안으로 좀 들어와라 이런 것들이 더 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여기에 지금 정상화도 요 박스 안에 개념 설명 들어갈 수 있고요. 탈시설화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래도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는 원칙에 대한 거네요. 1번,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그럼요. 이제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됩니다. 예, 연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그럼요. 특성을 반영한다라는 건 개별화된 바로 지역사회의 고유한 욕구의 중심, 고유한 욕구에 근거해서 일한다는 거죠. 고유한 욕구를 인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한다. 잘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문제인식에 획일화하면 안 되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개별화해야 됩니다. 각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일반화하거나 획일화하면 안 되고요. 개별화해야 돼요. 그들이 갖는 그 문제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고유성, 개별적 특성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획일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욕구가 변성에 따른 실천 과정의 변화 이해. 맞죠? 욕구가 변성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욕구에 근거하지만 욕구라는 게 또 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 같은 거 점검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정할 건 없나? 보완할 건 없나? 이런 것들이죠. 5번,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개입. 이거는 뭐 욕구가 변성하고 관련해서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률은 89%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3번 문제도 그랬지만 5번 문제도 결국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획일화하거나 일반화하면 안 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일할 때에도 개별화해야 된다는 걸 여러 문제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또 나왔네요. 1번.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틀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개별화해라, 지역사회의 자기결정 존중해라, 있는 그대로 지역사회를 수용해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나올 수 있고요. 특히 개별화와 관련돼서 문제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안 된다, 획일화 안 된다. 바로 뭐 해라? 개별화해라.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볼게요. 지역주민 간의 상생협력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특징을 반영한 실천. 이것이 곧 개별화하고 같은 말이고요. 지역사회 구성원 관점의 목표.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의 자기결정 존중해줘라. 지역사회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게 그럼요.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라는 건 뭐 이 지역사회가 가난한 건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해서 그래. 이렇게 함부로 개인 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함부로 빈곤 문화 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한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구조적 요인은 뭐가 있는가? 이 지역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는가? 이 사람들 원래 좀 그래, 원래 그래 그런 거 되게 그런 거 병리적 관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어떤 사회적 맥락,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최근 5년 걸 풀어봤더니 원칙에서도 자꾸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번에는 190쪽으로 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거 제 기억으로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입니다. 옳은 것 찾아볼게요. 1번. UN 지역사회 개발 CD의 원칙은 Community Development죠. 예,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원 동원을 강조했다. 아니죠. UN이 제시한 지역사회 개발 원칙은요. UN이 이제 제3세계들의 지역사회 개발을 막 이제 장려하고 할 때 이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예, 아니라가 아니라 민간 자원 동원이 아니라 정부
정부의 그 이런 역할, 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보조, 정부가 이 역할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정부의 보조,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더넴은 사회복지기관은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랬어요. 맞죠? 예, 더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은 여기서는 이 문장이 꼭 더넴이 아니더라도요. 민주적 운영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더구나 휴먼 서비스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되게 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가 왜 틀렸나입니다. 3번. 로스는 우리 로스 아는데 추진의 활동 초기에는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게 좋다고 하였다? 아닙니다. 로스는 바로 이 사람은요. 그 지역사회 개발 모델, CD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선호한 학자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개발 뭐 농촌도 중요하지만 도시 뭐 빈곤 지역이라거나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개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중요시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지역사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기구로 추진회,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심 주체로.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추진회는요. 활동 초기에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 이 추진회가 성공하려면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에는 소집단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추진회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초기에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소수 집단에 대해서 어떤 특정 욕구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초기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추진회가 하나의 응집적 기구, 응집력의 구심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소수 집단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맥닐은 지역사회도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어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랬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맥닐은 지역사회에도 자기결정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이 아니라 거부해야 될 것은 강제적인 사업 추진을 거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죠. 자, 5번. 워렌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이익옹호, 폭넓은 권력 집중이라고 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틀린 건 뭐죠? 워렌은 좋은 지역사회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요건을 얘기했는데요. 워렌이 말하는 좋은 지역사회에는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분산이 있어요. 이거 제가 기본서 할 때도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요. 워렌이 말하는 좋은 지역사회의 요건에서는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폭넓은 권력의 분산. 그러니까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건강하게 분산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고 그래서 맞는 건 정답 2번인데 47% 정도 정답률이고 분산이 많이 됐죠. 그만큼 좀 지문 하나하나를 어렵게 느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정확히 아시고요. 특히 워렌 같은 경우에 좋은 지역사회의 요건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워렌은 좋은 지역사회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되게 상호 존중, 그 다음에 권력의 분산입니다. 권력의 분산과 배분. 소수가 권력을 잡고 뒤흔드는 건 좋은 커뮤니티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높은 수준의 지역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통제라는 건 바로 질서, 안정 이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역 내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통한 안정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렌이 말하는 지역사회 요건은 지금 여기에서는 권력 분산에 대한 걸 집중으로 해서 틀리게 나왔는데 그 외에도 지금 말한 워렌이 말하는 좋은 지역사회는 폭넓은 권력의 분산도 있지만 주민의 자율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 높은 수준의 지역 통제를 얘기했다. 이때 지역 통제라 하면 지역의 규칙 준수에 의한 이 통제력이라는 건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질서가 유지되는 안정감에 대한 거니 통제에 대한 높은 통제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것도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봤더니 지금 이 챕터 2에서는 이념, 원칙, 가치 이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치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상호학습이 없으면 비판적인 의식은 제한적으로 생성된다. 맞죠? 상호학습은 사회복지사, 나 전문가야, 다 내 말대로 해, 내가 교육하겠어가 아니라 나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호학습이 없어요. 그러면 비판적 의식은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죠. 바로 상호학습이 있어야 개방적인 열린 자세가 되고 비판적인 건강한 비판 의식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지역사회복지 가치에서는 뭐도 들어간다? 주민, 시민의 건강한 비판 의식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상호학습이 없게 되면 비판 의식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럼요.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복지사는 억압을 조장하는 구조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억압을 조장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은 뭐가 있을까? 이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맞았습니다. 세 번째,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 그럼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가치에서 사회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혁을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건강한 비판의식 갖고 가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그 미시적인 생각, 부적응, 뭐 적응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가가 주목해야 할 역량 강화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능력 고침. 그럼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가가 주목해야 되는 것에 역량 강화라는 건 바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주민. 우리가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이때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사회적 위약자 이렇게 말했는데 역량 강화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능력 고치, 바로 내가 내 안의 힘을 발견하고 그걸 사용하도록 실천가가 그것들을 촉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잘한 거고요. 5번,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했네요. 여기까지는. 특수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된 말이 안 되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특수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특수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한다? 안 되죠. 어떤 특수문화, 어떤 소수문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억압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건 소수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수문화가 갖는 차이를 존중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할 때 틀린 건 5번이죠. 문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문화 상대주의 가져야 된다. 예, 자민족 중심주의 안 된다. 문화 상대주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뭐죠? 고유한 특성,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안에서 고유한 특수문화가 나온 거고, 예, 그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이 태도는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수문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억압은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러면 정말 안 되죠. 예, 소수문화에 대해서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기술, 그 다음에 자기인식, 나는 문화적으로 어떤 편견은 없는가, 어떤 선입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걸로 72%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2장에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봤는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딱 뭘 못 잡는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 정리해야지, 추구하는 가치 잡아야지, 주요 원칙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